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1일 밤 9시 19분입니다. 어제 있었던 청와대의 회동에 대해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황교안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어제 청와대 만찬을 보며 문재인은 야당복이 있다고 하는 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첫째, 문재인은 위기 때마다 황교안 제1야당 대표의 도우미 노릇으로 위기를 탈출했습니다. 한기총 대표 정광훈 목사는 청와대 앞에서 154일째 철야 노숙투쟁을 하며 주사파 문재인 하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이 자유한국당 대표로 문재인의 만찬에 참석하여 도관에 든 쥐에게 퇴로를 열어주었습니다. 지난번 7월 18일 문재인의 항일 죽창투쟁 때도 황교안이 공연히 문재인에게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하여 문재인의 반일 종족주의 난동에 동참했습니다. 문재인의 잘못된 반일 소동에 동참하여 도우미 역할을 함으로써 지소미아 파기까지 내닫도록 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가속기를 밟아버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정광훈 목사와 함께 문재인 퇴진 투쟁을 주도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둘째, 여야 양자회담이라야 마땅하지 왜 계속 오자회동을 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야당이라면 자유한국당과 우리 공화당 뿐이지 않습니까? 어제 손학규가 황교안에게 소리 지르는 행태는 문재인의 이중대 본색을 드러낸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까? 셋째,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살리자는 문재인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요? 지금은 문재인 퇴진, 주사파 척결투쟁에 앞장서야 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과 비공개 회동을 하면서 도우미 노릇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자회동이나 비공개 회동을 하며 대통령의 도우미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핵미사일을 흔들어대는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하고 있는 문재인과 투쟁하지는 못할지라도 도우미 노릇 계속하는 야당 대표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아주 가혹한 비판을 했네요. 여기 하나씩 따져보면은 지난 여름 문재인 정권이 반일 캠페인을 벌릴 때 황교안 대표는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과잉 대응할 필요 없다. 일제 상품 안 사기 운동은 이것은 우리가 결국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파기로 가면은 이것은 국가 안보에 대한 자해가 된다. 이런 입장을 확실히 해야 됐을 텐데 그때 5당 대표 회동을 할 때 보면은 황교안 대표가 오히려 정부를 편드는 정도가 아니라 정부보다 먼저 적극적으로 반일 캠페인을 하겠다는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때 저도 매우 걱정을 해가지고 야당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야당은 무조건적 반대 위치에 서야 된다는 말도 있다시피 반일 선동은 결국은 이게 한미일 동맹관계를 해치게 되고 결국은 돌고 돌아서 우리의 국가 이익을 훼손하게 되니까 다소 비판을 듣더라도 이때는 야당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때는 오히려 야당이 여당처럼 행동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는 것은 일종의 자해다라고 엄중 경고하고 불매운동 같은 것도 말려야 됐을 텐데 그때 황교안 대표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압도적인 반일 분위기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는 아주 혼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은 그때 황교안 대표가 견제를 했어야죠. 그렇게 하면은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박수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바로 이런 분이다. 지도자는 여론이 아무리 흘러가더라도 그것이 국익과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할 때는 무릅쓰고 나서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잘못 오도되고 있는 여론을 바로잡으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위기에 직면할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않았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김문수 지사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황교안 대표를 얼마나 얕잡아 보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침탈에 대응해 가지고 지소미아를 파기하는데 야당이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황교안 대표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그래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에 야당도 동참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분산시키자는 겁니다. 문제는 이 말을 듣고 황교안 대표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지 아니면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브레이크를 걸었는지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알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가만히 있을 사안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만약 황교안 대표가 항의조차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건 동의하는 거죠. 말하자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에 황교안 씨도 동의하고 있다라고 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싸워야 할 찬스를 몇 번이나 놓쳤습니다. 꼭 싸워야 할 찬스를 몇 번이나 놓쳤습니다. 지금도 놓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탈북 선원 두 사람을 북한에 돌려보낸 행위,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고 국제법 위반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으로 보내보냈다, 이렇게 간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특히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가 너무 힘이 없습니다. 무게가 실리지 않습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결국 황교안 대표가 원점에서 다시 자신의 정치 입문의 이유를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황교안 자유한국당 의원들, 대의원들,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황교안 씨를 왜 불러냈느냐, 왜 불러내서 이 자리에 앉혔느냐 하는 것은 뭘까요? 대한민국의 체제 수호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과 싸워야 한다. 영합한다든지 굴종하면 안 된다. 이런 의지가 들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너무 쉽게 이 국가 이익을 양보하는 겁니다. 너무 쉽게. 황교안 대표는 이 맞짱 뜨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맞짱 뜨는 사람. 그러면 맞짱 뜨지 않으면 그냥 침묵하는 수밖에 없는데,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대결에서의 침묵은 북한 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북한 편.